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3회, 62회 이렇게 이제 다들 풀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64회도 한번 풀어보셨겠지만 64회 기출문제는 전 회차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 1번은 역시나 유물유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주물 틀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 비파형 동검이 나왔습니다. 자, 금속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어떤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뭐예요? 주물틀 거푸집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 자, 그럼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소를 이용한 농사를 한 건 언제예요? 6세기 때죠. 자, 두 번째,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나무나 돌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지금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 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막 살았다. 그러면 구석기. 자,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으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나왔던 게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문제인데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어요. 가에 들어갈 나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읍군삼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힌트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자, 읍군삼로 지배자를 얘기하고요. 군장을 얘기하는 거죠. 군장. 자, 책화, 조계혼. 그래서 책화는 부족 간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소, 말, 뭐 이런 재산으로 이렇게 이제 변상하고 데려오는 제도 책화. 자, 단군 바마 반어피, 단군 과마 반어피. 그래서 단과반 언제예요, 이거? 어디예요? 동해. 동해. 그리고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무천이라고 불렀던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 나와 있죠. 동해. 부여는 부여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 12월 달에 연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만이라고 하면 뭐 소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옥저라고 하면 민며느리제 혹은 가족공동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 여기 나왔는데 지금 보면 뭔가가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백제. 일단 백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백제 전성기는 언제라고 배웠어요? 4세기 근초고왕. 그렇죠? 자, 4세기 중반 활발한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백제를 발전시킨 근초고왕 나와줬네. 그렇죠? 그래서 만의 여러 세력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만 전체를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 모르겠고 남조의 동진 그리고 외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4세기 때 백제 근초고왕에 대한 업적을 찾아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1번 사비로 천도한다. 6세기 때. 그렇죠? 그래서 6세기 성왕 때 사비로 천도를 했고요. 22담로를 설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누구예요? 무령왕, 6세기 무령왕. 일단 근초광은 아니에요.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고국 원왕은 어느 나라? 고구려. 고구려 고국 원왕과 전쟁을 하는데 전변전 전쟁을 해서 이겼죠. 근초광이. 그래서 근초광에 대한 내용. 그래서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왕이 누구다? 근초고왕이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 자, 독서 삼품과를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독서 삼품과는 8세기 때 신라 원성왕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상품과 신라의 대학교 뭐예요? 국학의 졸업자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관리를 채용했던 제도. 그렇죠? 당시에 그 신라에는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품제에 요거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귀족들이 반대해서 잘 안 됐던 제도죠. 아무튼 백제 근초강을 찾아라라고 하니까 3번에 나와 있죠. 3번이 정답. 4번 문제 갑니다. 4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 하나 풀어야지, 여기 하나 풀어야지. 그리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지 시기 해서 풀어야지. 자, 이런 문제는 천천히 풀어요. 이거 천천히 풉니다. 이건 막 급하게 막 풀면 힘들어. 자, 수의 군대를 이곳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죠. 살수대첩 같아요. 그렇죠? 고구려 장군의 모습, 고구려 병사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살수대첩 7세기 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시성에서 힘을 합쳐서 당군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안시성이 나와 있고 이게 토산이잖아요. 그렇죠? 토산. 토산은 원래 누가 쌓았어요? 이건 당나라가 쌓았는데 당나라가 안시성의 성벽이 높으니까 토산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토산을 쌓고 나서 고구려군이 이 토산을 점령하면서 당나라를 몰아냈던 이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나라와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당나라와 전쟁을 했었죠. 자, 이 당나라가 쳐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수나라와 전쟁 이후에 여기에 이제 연개소문이 등장을 해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고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친하자라고 하는 친당 정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개소문이 등장을 하면서 웃기지 마. 안 돼. 당나라는 배척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당나라를 배척하는 상황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음돌은 누구예요? 신라 신문왕의 장인이잖아요. 7세기 때. 신문왕의 장인 7세기 이때는 언제냐? 삼국이 통일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통일신라 때인데 통일신라면 벌써 고구려 백제가 없단 얘기잖아요. 이때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고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드렸죠. 2번이 정답. 이 사이에 있었고 장문유가 당해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여러분 장문유의 수군 요서산둥 공격 발해무왕 때잖아요. 그렇죠? 발해무왕 때 발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후의 사실이잖아요.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려면 고구려가 멸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했네. 그 다음에 고구려를 다시 살릴까라고 하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이후에 있지요. 이 사실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벌써 이때 고구려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고 있네. 혈통에 따라 관직 진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차별한 신라의 신분제도는 뭡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골품제죠. 신라의 골품제. 그래서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골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육두품은 육관등 아찬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품제 어디 있어요? 1번에 있네요. 그렇죠? 1번의 정답. 다른 건 먼저 한번 봅시다. 기인제도는 언제예요? 고려 태조 왕건 때. 그렇죠? 왕건이 시행한 일종의 인질제도예요. 호족들의 그 자제를 수도로 불러라. 그래서 수도에 일정 기간 동안 살게 했던 제도. 자, 음서제도는 아버지가 관리면 나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어요.
상수리 제도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제도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제도입니다.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상수리 제도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골품제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이제 문화재 찾는 건데, 자, 지금 보면 국보래요. 국보는 우리나라에 엄청 많으니까 어떤 국보인지는 아직 몰라. 그런데 지금 경주라고 나와줬어요. 우리가 경주라고 이렇게 나와줬으면 일단 머릿속에 경주가 수도였던 신라? 문화재 아닐까? 자, 소개. 신라. 그러네요. 신라 선덕여왕 때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쌓은 탑. 탑이구나. 기단 위에 모퉁이의 화강으로 조각한 사자상도 있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해도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뭐? 자, 지금 사자상이 있대요. 그럼 사자상이 없는 건 빼야지.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져요. 그쵸? 여기 사자상 있네. 여기도 사자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있어요? 모퉁이에 사자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 모퉁이에 이렇게 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선덕여왕 때 분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이 벽돌처럼 이렇게 이제 벽돌처럼 조그만하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았던 석탑. 그래서 벽돌 모양을 모전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을 얘기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은 어느 나라 거예요? 백제. 그렇죠? 그래서 백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주 5층 석탑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어느 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탑. 자, 요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은 역시 통일신라 거. 통일신라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을 이 내용이 없잖아요. 벽돌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에요. 이게 지금 1, 2, 3, 4번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죠. 문화재. 꼭 기억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쉬울 것이고 공부를 적게 한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은 기본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쉬워요. 연도에 연연해 하지 말고 스토리, 얘기, 옛날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진성왕 3년. 나라 안의 모든 주와 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창고가 텅 비어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에 돈이 없어. 자,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러니까 왕이 세금 내라고 그 관리를 보냈어. 근데 이 관리가 세금 내 그랬더니 싫어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농민들이. 이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잖아요. 이거 언제예요? 진성여왕 때예요.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 그래서 9세기 때. 우리는 이 9세기 뭐 이런 걸 모른다고 해도 무엇은 알아요? 이거 신라의 마지막이다. 신라 끝부분에 신라 말에 왕권이 약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 그럼 보세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 일단 여기는 답이 되면 안 되죠. 답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삼국통일 한 다음에 바로 직후니까 왕권이 강해 약해? 왕권이 강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죠. 그리고 지금 신라 말이니까 고려가 건국하기 바로 전. 이때는 그냥 왕권이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연도 같은 거 모른다고 해서 에이 선생님 저 이거 포기할래요. 그러지 말고 천천히 요렇게 신라 말이구나. 그럼 맨 끝에 요때구나. 이건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람 찾는 거예요. 자, 이 사당은 후백제를 세운 인물을 기리고 있어. 우리 알죠? 후백제를 누가 세웠어요? 후백제, 후고구려 말고 후고구려는 궁의, 후백제는 견훤. 그렇죠? 견훤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된 비운의 왕이기도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 여기 있잖아. 견훤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청해진을 설치하여 있다. 장보고 아니에요? 그렇죠? 국호를 마진으로 하였다. 야, 이건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후고구려의 궁예에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태조 왕건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 항복을 하니까 그러면 너는 저기 내려가서 원래 있었던 신라의 땅을 통치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임명을 했던 게 사신관이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하였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죠? 공산전투는요. 927년에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요. 그래서 신라의 경애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퇴각할 때 왕건이 신라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전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 누가 이겼어? 견훤이 이겼어요. 그래서 후백제가 와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던 일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공산전투예요. 그러면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패배하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견훤이 맞는 거죠. 4번이 정답.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쵸? 그래도 우린 맞출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역시 9번 문제 또 사진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자, 대조영은 발해 대조영인데 마침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서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게르부 고씨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구려의 옛날 땅을 다 차지하고 동모산에 그 성을 쌓고 살았다. 대인수가 왕에 올라 연호를 건흥으로 바꾸었고 여러 차례 학생들을 유학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익히게 하니 비로소 해동성국. 여러분 해동성국은 발해 전성기 선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조영 나왔지 선왕 나왔지. 그러니까 발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1번 영광탑이 발해의 탑이죠.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발해에 탑 나오면 영광탑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관총의 금관총이라고 나와줬잖아요. 신라예요. 신라. 금동대학로 이거 부르면 안 되지. 백제 금동대학로잖아요. 판갑옷과 투구. 갑옷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디? 거의 가야예요. 가야. 그러니까 여기에 발에 찾아라. 1번에 있네요. 그렇지?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에는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연호를 사용한 왕의 업적을 찾아봐라. 준풍,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래서 보니까 노비양거법 관리의 복색, 관리에게 옷을 입혔어요. 야, 이거 알 것 같은데 어느 나라? 고려시대 어떤 왕? 광종. 고려 광종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준풍뿐만 아니고 광덕, 준풍 이렇게 이제 연호를 사용했지요. 자, 그럼 고려 광종에 대한 문제예요. 1번 강화도로 천도한 건 누굽니까? 고종. 고종 때 최우가 천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다라는 거 고려 말 국민왕 때. 그렇죠? 자, 지방에 12목을 설치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고려 전기 성종. 자,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죠. 누가? 광종이. 누구의 건의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그렇죠? 그래서 문과만 시행을 했던 과거제.
고려 광종 때 있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자, 11번 문제. 또 어려운 거 나왔어. 11번. 또 어려운 거. 이럴 때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하나 찾아보자. 자, 우리 여진이 부모의 나라인 고려에 말과 담비 가죽을 바칩니다. 여진 사람이 와서 숙이고 있어요. 의복과 은그릇을 답내로 보내겠다. 근데 고려 현종 때요. 그렇죠? 자, 금나라가 강성해져서 섬기지 않을 수 없다고 이자겸이 인종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금나라를 사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금나라는요. 어느 나라예요? 이 여진족이 이렇게 성장을 했던 나라예요. 그렇죠?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자, 박위가 대마도를 정벌해. 이거 언제야? 이거 고려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려 말 한참 뒤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에이, 틀렸다. 그렇죠? 윤관이 별무반 설치를 건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윤관의 별무반은 누구를 정벌하기 위한 거예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여진이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고려 우리 섬겨라 뭐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때 여진이 성장해서 고려 쳐들어와요. 이때 이제 한 번 막잖아. 한 번 막고 이때 막을 때 무엇을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숙종 때 얘들 막아야 됩니다. 이 여진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숙종에게 얘기를 했더니 숙종이 그러면 만들도록 해라라고 해서 별무반을 만들었고 이것을 가지고 여진을 정벌했고 이 여진이 여기에서 이제 고려한테 깨지니까 화가 나서 이때 막 이제 더 커져야지 그래서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죠. 2번이 정답. 3번 김윤우가 처인선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한참 뒤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니까 탈락.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김춘추가 지금 나오면 어떻게 김춘추는 지금 나오면 어디 삼국시대 얘긴데 그렇죠. 요건 나오면 안 되죠.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 자, 1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 돈을 찾는 건데 주전도감 고려 숙종 때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그러면 주전도감에서 찍어낸 거 고려 숙종 때 찍어낸 돈이 무엇이냐? 뭐가 있어요?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런 게 있겠죠. 지금 보면 해동통보 4번에 있네요. 자, 1번 명도전은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탈락이죠. 철기시대. 자, 2번 당백전인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니까 조선시대니까 한참 뒤에. 백동화도 고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비슷할 때야. 그러니까 한참 뒤죠. 자, 해동통보 여기 해동통보 나왔죠? 고려 숙종 때 4번이 정답. 그래서 4번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자, 오늘 합천 해인사에서 무엇을 머리에 이고 가는 정대불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만들었던 것을 해인사로 이렇게 옮겼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지금 보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막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판을 한 거. 강화도에서 뭐예요? 팔만대장경.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답은 나와 있고요. 1번 초조대장경은 언제?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의 힘으로 막자라는 거였고 직지심체요절은 고려 말 그렇죠? 고려 후기에 흥덕사에서 최초로 찍어낸 그 뭡니까? 활판, 금속 활자예요. 자, 팔만대장경 이것이 정답이죠. 제조대장경 3번이 정답.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이거는 삼국시대잖아요. 신라의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그렇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요거 지금 요거 1, 2, 3, 4, 5번 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팔만대장경 3번이 정답. 자,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 와, 이거는 진짜 어렵다. 그쵸? 이 뭐야, 묘청의 난부터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부터 만적의 난까지 이 사이에 있는 거 아무것도 힌트가 없어. 이 사이에 있는 거 찾아라 라는 거죠. 자, 1번. 정중부가 얘기합니다.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무신정변 때. 그렇죠? 그럼 무신정변 때 들어가요? 이때? 당연히 들어가죠. 왜? 묘청의 난 일때는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었고, 자, 만적의 난. 만적은 누구예요? 최충원. 최충원의 노비잖아요. 그럼 최충원은 최씨 무신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 시대는 누가 집권하고 있다? 무신이 집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 맞죠. 자, 새로 제작한 화포로 진포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자 화포 최무선. 최무선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는 한참 뒤에 이때니까 탈락. 그렇죠? 자, 이곳 흥화진에서 거란을 모두 물리쳐라.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고 거란의 3차 침입인데, 자, 이때는 훨씬 이전 상황 이때, 그렇죠. 묘천의 난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탈락. 자, 우리 삼별초는 여기 진도 용장성에서 적과 맞서 끝까지 싸울 거다. 배중선이라고. 삼별초의 항쟁이죠. 삼별초의 항쟁은 몽골이 쳐들어왔고 몽골과 우리가 화친을 했다라고 한 바로 직후니까 요 훨씬 이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신정변 1번이 정답이에요. 15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왕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까지 포용했어요.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신라 백제 고구려 발해까지. 자, 여기에서 보면 누구? 발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발해. 발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 발해가 멸망을 했고, 이 발해가 멸망을 한 이후에 이 발해 유민까지 포용했던 그 아래에 있었던 나라 고려 태조 왕건.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흑창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흑창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고려 태조. 그렇죠? 만약에 흑창이 아니고 아니다. 의창이다라고 하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의창은 고려 성종 때잖아요. 그래서 흑창이라고 했으니까 고려 태조가 맞다. 1번 정답.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거죠. 거란이 쳐들어오고 또 여진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압록강에서 도련파까지 이렇게 방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처음인데 한참 뒤에 거란이 쳐들어오고 난 직후에 천리장성을 만드니까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1세기 때 만들었던 천리장성.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것은 뭐 고려 한참 뒤에 후기 때 공민왕 때. 그렇죠? 전식과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래서 시정전식과 고려 경종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기를 찾는 거죠. 시기. 지금 보면 복식으로 배우는 한국사 이조년 초상 모르겠고, 천산대렵도는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왼쪽 그림에서는 발립을 쓴 관리의 모습, 오른쪽 그림에서는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식은 언제 유행해? 고려 원간섭기 때 유행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민왕이 그렸던 청산대렵도. 그래서 고려 원간섭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매를 조련시키는 응방의 관리. 응방, 매 사냥. 맞죠? 원나라 간섭기 때 고려는 계속해서 매,
요런 것들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공녀도 바쳤지요. 결혼도감. 그렇죠? 그래서 2번 원의 공녀로 끌려가는 여인.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감 이렇게 해서 고려의 그 여성을 공녀로 보냈고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우는 목곡.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때 아닙니까? 그렇죠? 삼국시대에. 그래서 요것이 이때 나오면 안 되죠. 자,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기는 농민. 이때 당시에 친원 세력이 누구예요? 집권 세력? 아주 나쁜 사람들 권문세족 있잖아요. 권문세족이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원간섭기 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 이때 볼 수 없는 것. 3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17번. 인물, 사람 찾는 거예요. 자, 요동정벌 어떻게 볼 것이냐? 요동정벌 이때는 언제예요? 고려 말, 우왕 때. 저는 최영의 주장처럼 명나라 천령이 설치에 맞서 요동정벌을 추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요동을 쳐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 잘했다. 라고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고 아닙니다. 저는 요동정벌은 무리라는 누구의 사불가론이 타당하다. 누구예요? 이성계죠. 그래서 우왕 때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서 요동을 치자 라고 얘기하죠. 최영이 요동을 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때 이성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사불가론 4가지를 들어가지고 반대를 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는 누구예요? 이성계를 얘기하는 거죠. 1번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이때는 이성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려 말이니까 있는 거지. 강동육주는 고려 전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해서 거란을 물리치고 땅을 확보한 거죠. 비격 진천래 이건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이거 임진왜란 때 나와야죠. 선조 때 이 장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이것이 이성계입니다. 그렇죠? 이때 외장 아지발도라고 젊은 장수가 있었는데 이 아지발도를 가서 한 방에 사살하고 그리고 왜를 물리쳤다. 이것이 황산대첩. 3번이 정답. 이성계. 자,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은 이거는 나당전쟁 때예요. 나당전쟁 때. 그러면 신라하고 당나라가 이렇게 싸웠을 때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에서 실질적인 통일, 형식적으로는 통일이 됐고 이때 이제 당나라가 우리가 이제 신라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몰아낸 전투. 그러면 지금 고려 시대인데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3번 황산대첩. 자,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의 북방 영토를 넓힌 과정. 그러니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조선시대 왕을 얘기하고 북방을 넓혔대요. 조선시대의 영토를 이렇게 넓혔던 왕 누가 있을까? 자, 여진의 침입이 잦아서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해서 사군 육진을 기록했대요. 사군 육진 세종대왕. 그렇죠? 그래서 세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오른 걸 찾아라 라는 얘기죠. 비변사를 폐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변사 폐지는 고종 때 흥성대원군이 그러니까 조선 마렵에 가서 폐지하죠. 칠정산 내외편은 역법서잖아요. 달력 세종 때 그렇죠? 세종 때 달력 2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 활동을 이렇게 측정했던 우리나라 달력 칠정산. 동의보감을 간행했대요. 동의보감 광해군 때 요거 편찬해라고 해서 허준. 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다. 요것은 이제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하고 국경을 설정하자라고 해서 숙종 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과 관련 있는 건 2번이 정답.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왕. 왕을 찾는 겁니다.
자, 학습 주제 땡땡 가의 업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 6조 직계제를 냈고요. 6조 직계제를 냈으면 태종 그리고 세조 중에 한 분이야. 그렇죠? 호패법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했죠. 태종이 맞겠네요. 계미자, 창덕궁,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신문고까지. 야, 이건 진짜 막 힌트를 무한대로 그냥 줬어요.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죠. 정답은 1번 태종. 자, 세조가 등장을 하려면 육조직계제를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전법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종 때는 조광조 같은 관리가 나와서 급진적으로 이제 개혁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고, 영조 때 하면 뭐 균역법 이런 것들, 탕평책 이런 게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있죠. 1번. 2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생겼대요. 앞으로 뭐 박나빈이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박납의 폐단을 막고자 박납의 폐단이 있었구나. 별도의 관청을 설치하니 각 고을은 토산물을 납부하던 공납을 대신해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그래서 미, 포, 전으로 납부해라라고 했던 대동법이죠. 그래서 이 별도의 관청은 선해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공납, 특산품 대신 미포전으로 쌀이나 돈으로 대신 납부해라라고 했던 대동법 얘기입니다. 그렇죠? 1번 균역법은 군대 얘기잖아. 군포. 그렇죠? 그래서 영조 때 시행했고 이 대동법이라는 것이 여기 나왔죠. 2번이 정답. 영정법은 이 전세예요. 땅에 내는 세금. 그래서 인조 때 시행을 했고, 직전법은 세조 때 시행한 이제 관리들한테 월급 주는 토지 제도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동법은 2번에 있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쟁 얘기예요. 격전지인데 코스가 진주, 통영, 부산이에요. 한번 보자. 진주성, 김시민 등이 왜군에 맞서서 전투를 벌인 곳. 일본 애들이잖아요. 일본. 왜라고 써 있으니까. 자,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이 하객진으로 왜군에 대승을 거둔 곳. 송상현이 왜군과 맞서 싸운 것.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임진왜란 때 의병. 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선전했다. 와, 이건 진짜 어렵다. 그렇죠? 이 백마산성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켜서 정암진에서 싸웠다. 홍의 장군, 곽재우,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의병장.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으나 전사하게 되죠. 임진왜란 때 관군, 신립장군, 임진왜란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병자호란 때 있었죠. 그래서 2번이 임진왜란 아니니까 틀린 것으로 정답. 자, 22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순서 맞추기인데, 순서 맞추기는 잘만 쳐다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명청규책이 조선의 대외관계입니다. 강홍립의 부대가 파병돼서 후군과 전투를 했대요. 강홍립 누가 보냈어? 광해군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 청해 요청으로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파견됐어요. 그것은 광해군 바로 직후에 효종 때. 남한산성에 나온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했어요. 삼전도의 굴욕을 얘기하는 거죠. 병자호란 때. 누구예요? 인조 때. 자, 그러면 지금 광해군 자, 첫 번째가 이제 광해군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조 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조의 아들, 둘째 아들 복림대군 효종.
그렇죠? 그래서 가, 다, 나가 돼야죠. 가다, 나, 2번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풀면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막 적어 놓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태정, 대세, 문단세 이거 해보면 돼. 그러면 광, 인, 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3점짜리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자, 23번 가에 해당하는 사건 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피람서원으로 또 모르겠어. 피람서원이 어딘지. 그렇죠? 인종의 스승이었던 인종 등장했다. 인종의 스승이었던 김인후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종 즉위 후에 명종이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의 외척들 간의 권력 다툼 명종 때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나 봐요. 무엇이 일어났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명종 때 있었던 일이 뭐가 있어요? 을사사화가 있잖아. 그렇죠? 을사사화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경신환국 하면 숙종 때죠. 환국이잖아. 환국. 조선 후기. 자, 그리고 기의 예송이잖아. 그러면 예송은 언제 때요? 현종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상복을 1년 입을 거냐, 3년 입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퉜던 거. 그러니까 현종 때 병인박해요. 병인박해는 고종 때잖아요. 그렇죠? 한참 뒤에. 을사사화 등장인데요. 4번이 정답. 그렇죠?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 그래서 대윤과 소윤이 이렇게 이제 싸웠고 결국엔 소윤이 대윤을 이렇게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을사사화 명종 때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2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옳은 것 겸재정선. 정선은 언제 활동했어요? 조선 후기 풍속화. 그래서 풍속화 진경산수화. 진짜 경치처럼 그림을 그린. 자,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선의 진경산수화 조선 후기.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뭐야? 영통동구도 강세왕의 그림이니까 지금 정선의 작품을 찾아야 돼요. 강세왕이니까 틀렸고. 인왕제색도 진경산수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렇죠? 세안도는요. 김정희의 그림이에요. 김정희. 목류도원도는 이거는 조선 전기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안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쉬운 문제였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몰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건 다 알죠? 그래서 24번에 2번이 정답. 자,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죠. 이 화폐가 전국에 유통된 시기 경제활동. 이 돈이 전국에 이렇게 막 유통이 됐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평통보야. 여러분 상평통보는 언제 만들어져요? 조선 후기. 그리고 이 상평통보가 지금 우리가 돈처럼 돈 쓰는 것처럼 이때 썼던 거는 언제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 후기 숙종 때 이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됐죠. 전국적으로. 자, 그럼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 선생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이 화폐가 전국에서 유통된 시기의 경제 상황에서 말해볼까요? 그러면 조선 후기 상황이 아닌 것을 찾아볼까요? 이런 얘기죠. 자, 정기시장인 장시가 장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시장. 시장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그러니까 전국에 시장이 열렸으니까 조선 후기에 있었겠죠. 1번은 또 맞는 얘기. 2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을 했대요. 공인은 그 특산품이 정부에 없으니까 특산품을 가서 돈 주고 사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인은 언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에 대동법 시행한 이후에 현물을 사기 위한 상인, 공인. 그러니까 조선 후기.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상은 개성상인, 송도상인,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송방이라는 대리점을 설치했대요. 그러면 이 사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조선 후기. 자, 병란도에서 병란도 활발한 국제무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활동했던 건 언제예요? 고려시대잖아. 고려시대에. 그렇죠?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틀린 거는 4번밖에 없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풀어봤고요. 힘들죠? 조금 쉬어야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니다.